다니엘과 엘리자베스 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이었죠. 다니엘은 여가 시간을 새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자베스는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부부 사이에는 점차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10년 27살 난 엘리자베스는 네바다주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테일러라는 한 남자를 알게 되죠. 결국 부부는 소송 끝에 이혼을 하고 법원은 새 아이 양육권을 전부 엘리자베스에게 판결해 줍니다. 엘리자베스가 테일러와 재혼하면 알래스카로 이주하고 그렇게 되면 새 아이를 보기 힘들 거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다니엘은 홧김에 엘리자베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엘리자베스의 신고로 다니엘은 경찰서에 잡혀가야 했습니다. 2012년 엘리자베스는 상원의원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5월 테일러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새아이를 데리고 알래스카로 이주합니다. 다니엘도 재혼을 하지만 7년 후 다시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친구 관계를 유지해갑니다. 2018년 엘리자베스는 막내딸 시에라를 전 남편한테 보냅니다. 또 한 번 상원의원에 출마하려는 그녀한테 사춘기에 접어든 막내딸을 돌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반항기가 심한 딸애한테 다가가려 노력했고 다행히 부녀 사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6월 시에라는 2살 많은 학교 선배 아론과 사랑에 빠집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딱히 별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12월 시에라는 아론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둘만의 새 삶을 시작하기로 계획합니다. 다니엘과 아론의 부모 모두 이번에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섭니다.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아론은 계속 반대하면 집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부모를 협박했고 시에라 역시 아버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녀 간의 갈등은 그렇게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시에라는 자신의 SNS에 남자친구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하소연합니다. 2021년 4월 8일 다니엘의 어머니 크리스틴이 아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시종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평소에 안부 전화를 자주 하던 다니엘이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않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크리스틴은 손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시에라는 아빠의 전화기가 고장나서 당분간 통화가 힘들 거라고 설명하며 할머니를 안심시킵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아내였던 보그다나도 다니엘과 연락을 취해보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보그다나에게는 다니엘과 공동명의로 된 은행 계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실업기간 동안 보그다나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니엘이 특별히 개설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입금해주던 계좌였습니다. 4월 8일 보그다나는 그 계좌에서 3번에 걸쳐 $1,300가 인출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확인차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은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9일 크리스틴은 다시 손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시에라는 아빠가 샤워 중이라 받을 수 없다고 둘러댑니다. 손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크리스틴은 아들과의 통화 시도가 계속 실패하자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후 2시 5분 다니엘의 집에 도착한 경찰이 목격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차고에서 불에 타담한 시신 한 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다니엘. 그의 몸에는 수십 곳의 자상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톱, 전기톱, 접이식 칼, 장갑 등 범행도구가 있었고 거기에는 인체 조직이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에는 세정제와 표백제, 접이식 칼 2자루가 놓여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는 라이터 연료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애초 범인이 범행 후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불에 태워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4월 8일 오전 11시경 아론이 한 가게에서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것과 똑같은 전기톱을 구매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시에라가 마트에서 세정제, 표백제, 라이터 연료 등을 구입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시에라가 계산 시 사용한 은행카드는 바로 다니엘이 보그다나를 위해 개설한 계좌 카드였습니다. 4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론과 시에라가 다니엘의 승용차로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근처의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오전 8시 40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행 기차에서 경찰은 유령용이자 아론과 시에라를 체포합니다. 추가 조사로 경찰은 아론을 주범으로 시에라를 공범으로 판단했고 두 사람은 9개 죄목으로 기소됩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시종일관 무덤덤한 모습이었고 후회와 죄책감, 반성의 기미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Welcome back to our YouTube channel. After Day murdering, day 3 after murdering somebody. Wow! Don't put that on the camera. It was worth it.